한 주간 해외 자동차 소식을 리뷰합니다. 오토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트렌드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은요, 해외 자동차 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총 4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 바로 세계 차 업계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 단어로 얘기해 폭망이고요. 근데 대신에 조금 좋은 점은 이제 슬슬 공장 가동이 재개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업체들은 이제 지금 유럽과 미국 공장 슬슬 열고 있지만 판매가 얼마나 살아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 유동성 확보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기아차는 1분기 순이익이 총 8,187억 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48.9%나 감소를 했고요. 일단은 코로나19 충격을 먼저 받은 중국에서는 실적이 약화한 여파입니다. 다임러는 1분기 영업이익이 7억 1,900만 유로로 작년 동기에 비해 68.9% 떨어졌다고 밝혔고요. 볼kswagen도 9억 유로로 81%가 추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MW도 판매가 20.6%가 감소됐고요. 앞으로 수요가 더 줄어들 것이라 예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포드도 1분기 손실이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고요. 또한 신용등급 또한 투기 등급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르노그룹도 1분기 매출이 101억 유로 19.2%나 감소를 했다고 하고요. 업체들은 올해 실적 전망 모두 폐기했으며 새로운 숫자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관계자는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시장 수요가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악할 여지도 충분하며 시장 예측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말했고요. 르노그룹 관계자도 같은 컨퍼런스 콜에서 이 위기가 얼마나 오래 지속할지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지 불명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계들은 이 코로나 위기를 버텨내기 위해서 유동성 확보를 강제로 하고 있고요. 현대차는 제1분기 말 현재 자동차 부분에서 11조 원의 수준의 현금 유동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극심한 경영 환경 변화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유용성 관리를 경영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대 사태가 적자를 났다 2016년 이래 처음으로 회사채 발행이 나서 3천억 원을 조달했고요. 기아차는 한 6천억 어치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회사채를요. 그래서 기아차는 이제 10조 원 이상의 유동성을 보유할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부의 유동성 지원 34원을 요청해둔 상태라 하고요. 르노그룹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수십억 유로의 규모의 정부 지원에 관해서 협의 중이라 하고요. 포드도 150억 달러의 한도 대출을 더해 채권 발행으로 80억 달러 조달했고요. FCA는 62억 5천만 유로를 신용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닛산은 46억 달러 했고요. 토요타는 1조 원에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 코로나19로 닫았던 유럽과 미국 공장은 하나둘씩 열고 있고요. 다만 아직 정상 가동이라는 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고요. 현대기아차는 유럽에서는 이미 가동이 시작이 됐고요. 미국에서는 지난 일요일 5월 4일부터 생산 재개를 한다고 합니다. 기아차는 3교대에서 2교대를 줄여서 운영을 한다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씩 열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켜봐야 일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하나,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세에 들어선다는 점이 가장 핵심적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야기 중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제일자동차 그룹이 속해져 있는 호치라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 그룹이 미국 엔지니어링 및 디자인 회사의 스킬 EV와 공통으로 스포츠카를 개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통신과 차이나 데일리 등에 따르면요, 스킬 EV가 100억 원 위안을 투자하는 형태로 그룹 내 홍치 브랜드 최초의 스포츠카를 개발한다고 합니다. 스킬 EV는요, 미국과 이탈리아, 중국 등에 거점을 두고 있고요. 부가티, 포르쉐, 페라리, 로터스 등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고 합니다. 홍티는요, 작년에 프랑크푸르트 오토쇼에서 S9이라는 컨셉트카 스포츠를 출품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홍치는요, V형 8기통 터보차저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제로백이 1.9, 제어속도 400km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올해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 구동 SV를 시판한다고 발표했고요. 그래서 18일 발표했는데, 이 제일자동차는 프랑크푸르트 오토쇼에서 E115 배터리 전기차 컨셉트카를 출품했었습니다. 일회 충전 거리가요 600km로 제로백이 4초 만에 발휘를 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능형 4륜구동 에어 서스펜션 및 7가지 주행 모드를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제일자동차 그룹의 홍치 브랜드는요, 2019년 8월에 자사의 첫 배터리 전기 SV 모델이 HS3의 판매가 시작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은요, 22만 5,800위안, 하나로 3,900만원 약 정도 된다 하고요. 그래서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행 가능 거리는 최대 407km라고요. 3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15분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 홍치는요, 중국의 상징적인 자동차 브랜드로 1958년 정복기관을 위한 리무진 브랜드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생산된 차량들은 주로 국가 행사에서 퍼레이드 차량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단조로운 차량 라인업을 벗어나 최근 수년간의 승용 차량 시장을 적극 개척한 홍치는요, 신차와 다양한 판매량 구축으로 부진한 실적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홍치는 또 2025년까지 신에너지차를 비롯해 17개 신차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 바로 캐딜락 이야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딜락이 조금 불투명했던 세단 라인업의 고성능 모델에 대한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따르면요, 캐딜락의 세단 라인업이 시티4와 시티5의 세대 교체 전까지 내연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300마력대의 고마력대의 성능으로 아쉬움을 남겼던 시티4-V와 시티5-V의 이후 고성능 모델에 대한 계획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세단에 관련된 전략에 있어서 내연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시장의 점유율에 있다고 하는데요. 캐딜락은 시장에서 트렌드 자체가 SUV 및 크로스오버에 편향되면서 세단 라인업에 추가적인 비용을 투자해 전동화 기술을 접목하는 것은 비효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고 하고요. 또한 순수 전기차로 개발된 플러그십 세단 셀레스틱이 등장하고,
또 셀레스틱보다 작은 체격의 전기 세단들 역시 추가적으로 등장할 예정일 만큼 시티4와 시티5를 무리하게 전동화 차량으로 개량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캐딜락 측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략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이요, 단연 고성능 사양의 시티4 블랙 V 블랙윙과 시티5 V 블랙윙에 대한 내용인데요. 캐딜락은 이 시티4와 시티5를 공개하며 고성능 사양의 이 시티4-V와 시티5-V 등 공개했지만 기존의 ATS-V나 CTS-V 등이 자랑했던 강력한 성능에 비한다면 소소한 성능의 개선을 거친 성능 지향형 모델에 불과하기 때문에 V매니아들의 아쉬움을 자아냈던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발표를 통해 캐딜락은 향후 데뷔할 캐딜락 세단 라인업의 진정한 고성능 사양의 V 블랙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그 윤곽이 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 V8 4.2 리터의 트윈터보 엔진을 품으며 550마력을 발휘했던 것과 다른 엔진을 탑재할 것이라 밝혔고요. 그래서 또한 이제 470마력을 상회하는 성능을 구현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와 함께 수동 변속기에 더해져 주행의 재미를 한층 강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조금 이 캐딜락의 고성능, 어떻게 보면 브랜드라고 말씀을 하고 싶네요. 고성능 라인업의 V 블랙윙에 대한 조금 자세하게 윤곽이 좀 큰 스케치가 조금 나왔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야기 바로 BMW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MW가요, 전기차 i4의 주행거리가 나왔습니다. 근데 목표가 600km라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모델 3와 경쟁을 한다고 하고요. 이 BMW i4는요, 내년 하반기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 중에 포착이 되었다고 합니다. 현지에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쟁 차종으로 4 시리즈 그랑 쿠페를 베이스로 테슬라 모델 3 폴스타 2와 집중적인 경쟁을 펼칠 i4는 530마력의 전기 모터와 80kWh의 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완충 시 약 600km의 주행거리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기존 배터리 크기와 무게를 줄인 5세대 배터리 팩을 탑재해 전기차 시장의 대중을 앞당긴다는 포부를 당겨져 있고요. 그래서 5세대 배터리 팩은 차체 하단에 탑재돼 전체 무게중심을 낮춰서 주행 성능에도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150kW 급속 충전기를 지원해 단 35분 만에 80%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하고요. i4는요, 전용 플랫폼을 사용했던 i3와 i8과 달리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의 파워트레인을 동시에 뽑을 수 있는 CLAR 모듈형 플랫폼을 밑바탕으로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전기차 판매 가격도 낮출 수 있어 공용화된 퍼포먼스를 늘려 사고관리 및 안정적인 재고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시스템 출력 530마력의 전기 모터는요, 4초 이내에 제로백이 4초 이내로 가속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배터리 효율에 의해서는 200km/h에서 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제고 속도는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BMW는 올 하반기 X3 기반의 순수 전기차 iX3와 내년에 i4에 이어서 플러그십 전기차 i7도 숫자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로써 오토트렌드가 준비한 해외 자동차 소식
해외 자동차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 트렌드는요 현재 네이버와 지스토리 팝빵과 팝티 유튜브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 영상 포스팅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유추가 해주시면 감사했고, 지스토리 구독, 팝빵과 팟에서 구독 후 마지막 유튜브에서는요 구독 및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해외 모터스포츠 소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수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 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